예, 퍼제스입니다. 네. 퍼제스는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지요. 근데 이것은 개념이 아니고 표현이라고 했죠. 가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소유하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사로잡다, 홀리다. 근데 마치 이것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표현일 뿐이다. 개념은 이겁니다. 이것들은 여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알겠죠? 개념을 잘 보시면 꽉 쥐고 있다. 이 꽉이 중요합니다. 꽉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흘렁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꽉 붙으니까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이것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1번 보시면은 he possessed the building. 그는 그 건물의 소유주였다. 주인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왜 소유하다가 됩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건물을 꽉 쥐고 있었어. 꽉 움켜쥐고 있었어. 예,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한다는 것은 뭐야? 남이 그 건물을 뺏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보장이 되잖아요. 그죠? 소유권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니까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남들이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뺏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꽉이란 말 알겠죠? 꼼짝 못하게 하는 거니까 남들이 뺏어갈 수 없는 정도로 꽉 쥐고 있는 거죠. 그게 소유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라는 말은 소유는 이런 것들이 느낌이 묻어 있는 것들이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사로잡다, 지배하다, 홀리다 이것들은 왜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을까? 이것은 잘 보세요. 이 possess가 동사잖아요. 그죠? 동사 앞에는 주어가 있고 뒤에는 목적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동사는 무엇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는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표현을 바꿔놓는 거예요. 다시 possess가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는 주어가 어떤 종류야? 주어의 속성 뒤에 나오는 목적의 속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표현이 바뀐다 이런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1번의 주어는 뭡니까? 사람이에요. 2번에서는 뭡니까? 2번에서의 주어는 감정이네요. 사람이 아니죠. 1번에서의 목적어는 뭡니까? 이 건물이죠. 물건이죠. 2번에서의 목적어는 뭐죠? 이게 사람이에요. 다르죠. 그죠? 사람과 물건이 바뀌었습니다. 1번에서는 사람이 주어인데 2번에서는 사람이 목적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나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무서운 공포심이 그녀를 꽉 붙들고 있었다.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즉 그녀는 그 무서운 공포심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꽉 붙들려 있는 상태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꽉 붙들리다 하는 건 똑같죠?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3번은 뭐 쉽죠. 이거는 같은 것이죠. She was possessed by jealousy. 그녀는 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꽉 붙들려 있으니까 무엇에 의해서? jealousy. 질투심. 질투심에서 꽉 붙들려 있다. 근데 요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자유롭게. 그녀는 질투심 때문에 완전히 붙들려 있어. 꼼짝 못하고 있어. 질투심에서 완전히 장악됐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공포심이 그녀를 사로잡다. 공포심이 그녀를 지배했다. 공포심이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꼼짝 못하게 했다.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완전히 장악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전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상황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표현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표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냐? 홀리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What possessed him to say such a thing? 이거는 뭡니까? 차이점이 여기는 사람이고 여기도 사람이죠. 똑같아요. 2번과 4번을 비교해 보세요. 2번과 4번을. 여기도 사람이고 여기도 사람입니다. 그 점에서 똑같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뒤에 to 부정사 하나 더 따라 나오죠. 4번에서는 to 부정사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투부정사라는 게 뭐예요? 어떤 행동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행동. 알겠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직역을 해보면은 무엇이 그 사람을 꽉 붙든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은 꼼짝 못하는 거죠? 꼼짝 못하는 상태예요. 꽉 붙들려 있으니까 무언가 그 사람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뭡니까? 요것은 그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죠. 왜? 꽉 붙들려 있는 상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홀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무언가 그 사람을 꽉 붙들고 있어요. 꼼짝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었다. 자유의지가 아니었다. 왜? 꽉 붙들린 상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홀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이에요? 무엇은 주로 귀신이라든가, 그죠? 어떤 마귀라든가, 뭐 악마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주일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됐고, 그 다음에는 자, self possessed예요. 이 말은 뭘까?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 여기서 보면은 2번이나 4번 보면은 사람을 완전히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어떤 다른 것이죠. 사람 아닌 어떤 다른 것이에요. 그죠? 뭐 다른 사람도 될 수 있겠죠.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본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홀리다 하는 것은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붙들려 있는 것이라면은 여기는 뭐예요? 귀신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녀는 항상 차분하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렇게 흥분되고 정신이 없이 행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차분하다 이 말이에요. 침착하다 이 말이에요. 침착하고 차분했다 이 말이에요. 차분하다는 것은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예. 그래서 self-possessed라는 것은 차분하고 냉정한 것을 말하죠. 근데 사실상 요거 뜻이 차이가 없어요. 의미는 같은데 단어를 반복한 것이죠. 다른 단어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self-possessed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에 의해서 꽉 붙들려 있다. 다른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또는 마음 상태가 심리적 상태가 지배당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지배하니까 정신이 똑바른 거죠.